볼게요. 다음은 사람의 유전 형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자료입니다. 기억이라는 형질은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AA와 라지 A, 스몰 a의 표현형이 다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스몰 a의 표현형도 다 다를 거예요. 이 세 개의 표현형이 다르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니은을 결정하는 세 개의 유전자는 각각 B, D, E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니은은 대문자로 표시되는 유전자의 수에 의해서 표현형이 결정된다라고 했어요. 그림 가는 남자 P의 나는 여자 Q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일부 염색체와 유전자를 나타낸 것이고 P와 Q 사이에서 I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의 최대 가지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가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를 생각해 볼 거고요. 나가 만드는 생식세포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남자인 가가 만드는 생식세포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4가지가 있냐? 이렇게 두 개가 만나서 이런 생식세포를 형성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두 개가 만나서 이런 생식세포를 형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나 형성될 수 있고요. 마지막 이러한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은이라는 형질은 대문자의 개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라고 했고 니은이라는 형질은 B, D, E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래서 B, D, E의 대문자의 개수도 한번 같이 써놓을게요. 첫 번째에서는 대문자의 개수가 몇 개 있냐면 2개가 있습니다. 위쪽에다 쓸까요? 두 번째 생식세포에서는 대문자의 개수가 없고요. 세 번째 생식세포는 대문자의 개수가 3개입니다. 마지막 생식세포는 대문자의 개수가 1개죠. 자, 이번에는 여자가 만드는 생식세포를 써볼게요. 마찬가지로 4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있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마지막 4번째, 마찬가지로 니은에 대한 형질을 보기 위해서 대문자의 개수 써볼게요. 첫 번째 생식세포는 대문자가 2개이고요. 두 번째 생식세포도 2개입니다. 세 번째는 1개이고 마지막도 1개네요. 자, 그럼 이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자손의 표현형을 따져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볼까요? 이 첫 번째, 가장 왼쪽부터 보면 라지 A인 자손이 태어날 거고요. 대문자의 개수는 4개인 자손이 태어나겠네요. 그 옆에 보면 라지 AA이면서 대문자의 개수는 2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라지 A, 스몰 a이면서 대문자의 개수 5개고요. 마지막은 스몰 a, 라지 A, 스몰 a이면서 대문자의 개수 3개입니다. 자, 그 다음 줄 채워볼게요. 그 다음 줄은 라지 AA이면서 대문자의 개수가 4개죠. 그럼 위에 써있는 거랑 지금 똑같은 표현형을 가질 거예요. 따라서 카운트하지 않기 위해 쓰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칸은 라지 A의 대문자의 개수 2개겠죠. 마찬가지로 같기 때문에 쓰지 않고요. 그 다음 칸 라지 A, 스몰 a의 대문자의 개수 5개입니다. 중복되니까 쓰지 않고요. 그 다음 칸은 라지 A, 스몰 a의 대문자의 개수 3개. 마찬가지로 중복되므로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 줄 채워볼게요. 라지 A, 스몰 a이고요. 대문자의 개수는 3개입니다. 자, 저기 중복된 거 보이죠? 따라서 쓰지 않아요. 그 다음 칸은 라지 A, 스몰 a이고요. 대문자의 개수는 1개입니다. 그 다음 칸은 스몰 a의 대문자의 개수 4개. 다음은 이게 되겠죠. 마지막 줄 채워볼까요? 마지막 줄은 라지 A의 스몰 a의 대문자의 개수 3개. 중복되니까 쓰지 않고요. 그 다음 란은 라지 A, 스몰 a의 대문자의 개수 1개. 마찬가지로 중복됩니다. 그 다음 칸도 중복, 그 다음 칸도 중복이 되겠네요. 그럼 i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7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인데요. 가는 라지 R과 스몰 R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그리고 나는요.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 대립 유전자에는 E, F, G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조건을 잘 보면 나라는 형질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이 된대요. 그러면 단일 인자 유전이죠. 단일 인자 유전이기는 한데 관여하는 유전자가 EFG로 세 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유전자 풀은 세 가지 이상인데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한 쌍에 의해서 결정되는 유전을 무슨 유전이라고 불렀었냐면 복대립 유전이라고 불렀었어요. 자, 그 다음 정보 볼게요. 나의 표현형은 네 가지이고요. 유전자형이 EG인 사람과 EE인 사람의 표현형이 같대요. 그럼 EE인 사람은 표현형이 겉으로 보기에 E처럼 보일 거잖아. 그런데 유전자형이 EG인 사람도 표현형이 같게 보여야 된대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E가 G에 대해 우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유전자형이 FG인 사람과 FF인 사람의 표현형이 같대. 그럼 FF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F, 그런데 FG인 사람과 표현형이 같대요. 그 말은 F와 G가 같이 있을 때 F가 드러난다란 얘기가 되겠죠. 그럼 F가 우성이고 G가 열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E와 F는 G에 대해서 우성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문제에서 또 뭐라 그랬냐면 나의 표현형이 네 가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E처럼 보이는 게 있을 거고 F처럼 보이는 게 있을 거고 G처럼 보이는 게 있을 텐데요. 표현형이.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가 있냐면 E와 F는 G에 대해서 우성인데 E, F 사이에는 우열관계가 없다. 그러니 E와 F가 같이 있을 때는 EF가 둘 다 발현돼서 표현형이 E도 아니고 F도 아니고 EF로 드러나게 되더라. 그 결과 표현형이 총 4가지가 나오게 된다. E처럼 보이는 거, F처럼 보이는 거, G처럼 보이는 거, EF로 보이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ABO식 혈액형이랑 똑같은 상황이죠. 자, 여기까지 알아냈으면 구성원 1부터 9까지에게서 가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정보가 나와 있냐? 3, 4, 7, 8에서 스몰 r의 상대량을 더한 값분에 1, 2, 5, 6에서 라지 2의 상대량을 더한 값이 2분의 3이래요. 자, 그럼 여기에서의 r의 값, 스몰 r의 값을 더한 것분에 여기에서 라지 2의 값을 더한 것의 비율이 2분의 3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r이 2개 있고 오른쪽 3, 4, 7, 8에 스몰 r이 2개 있고 1, 2, 5, 6에 라지 2가 3개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오른쪽 3, 4, 7, 8에 스몰 r이 4개 있고 왼쪽에 1, 2, 5, 6에서 라지 2가 6개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3, 4, 7, 8에 스몰 r이 6개 있고 1, 2, 5, 6에서 라지 2가 9개 있는 건 말이 될까요? 자, 어쨌든 각각의 사람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1, 2, 5, 6은 전부 다 라지 1을 갖는다고 해도 최대값이 8이에요. 그러니 6분의 9는 말이 되지 않겠죠. 즉 스몰 r의 상대량이 3, 4, 7, 8에서 2이거나 아니면 4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정보를 또 알 수 있고요. 또 문제에서 1, 2, 3, 4의 나의 표현형은 모두 다르고 1, 2, 3, 4는 EF인 사람이 있고 E인 사람이 있고 F인 사람이 있고 G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2, 6, 7, 9의 나의 표현형도 모두 다르대요. 그리고 3과 8의 나의 유전자형은 E형 접합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법 같은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은 퍼즐을 맞추듯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가에 관여하는 가의 형질을 결정짓는 라지 R이 상염색체에 있는지 아니면 성염색체에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3, 4, 7, 8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가에 관련된 R이라는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었다면, 그리고 열성이었다면 어떤 유전자형을 갖게 되냐면 3번과 8번은 가가 발현되었으므로 스몰 r을 가지게 됩니다. 애초에 가정을 상염색체에 있고 열성이다 라고 가정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4번의 유전자형은 라지 R 스몰 r이 될 거고요. 7번도 라지 R 스몰 r이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정했을 때 3, 4, 7, 8에 라지 R의 합을 더해보니 6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6이 나오면 왼쪽 1, 2, 5, 6에서는 라지가 9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었죠. 즉 상염색체 열성이 아니라는 뜻이 돼요. 그럼 우성은 해볼 필요 있을까요? 어차피 우성이라고 친다면 4번과 7번이 이번에는 스몰 r일 거고 3번과 8번이 이거일 테니까 마찬가지로 해볼 필요가 없어요. 결국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요.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염색체에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에 관련된 R이라는 유전자는 성염색체에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는 이제 뭐만 따져보면 되느냐면 이게 열성형질인지 아니면 우성형질인지만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만약 열성이라면 8번의 유전자형은 이게 될 거고요. 3번의 유전자형은 이게 되겠죠. 7번의 유전자형은 이게 되겠습니다. 그럼 4번의 유전자형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나머지 사람들도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썼더니 1번을 쓸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1번으로부터 나온 6번 자손이 스몰 r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스몰 r을 하나는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근데 아버지는 정상이래요. 그럼 지금 성립을 하지 않죠. 아버지가 정상이기 위해서는 라지 R, Y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6번 자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즉 성립하지 않으므로 가가 발현되는 것은 열성이 아니라 우성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정상인 사람들의 유전자형을 이제 뭐라 쓰면 되냐면 스몰 r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가가 발현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의 유전자형은 1번의 유전자형도 마찬가지이고요. 5번과 9번 한번 써볼까요? 아니 나머지 사람들 쭉 한번 써볼까요? 8번 같은 경우에는 라지 R 스몰 r이 될 거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정상이므로 스몰 r이 되겠죠. 2번은 라지 R 스몰 r, 5번 자손에게 스몰 r을 줘야만 하므로 6번은 아버지에게 받을 수 있는 게 스몰 r밖에 없어서 이렇게 되겠고요. 9번은 이렇게 유전자형을 채울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3, 4, 7, 8에서 스몰 r의 양을 더해 보겠습니다. 스몰 r의 값이 더했더니 4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성립됨을 알 수 있고요. 그 결과 1, 2, 5, 6에서는 라지 2가 6개 있어야 된다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2, 5, 6에서 라지 2의 양을 더했을 때 그 값이 6이 나와야 해요. 자, 그럼 한 명이 4명이 1, 2, 5, 6 4명이니까 4명이 전부 2를 하나씩 가진다고 해도 합이 6이 되려면 2가 남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4명 중에 최소한 2명은 최소한이 아니라 2명은 유전자형이 뭐라는 뜻이 될까요? 라지 2라는 뜻이 되겠죠. 합쳐서 6이 돼야 되는데 한 사람씩 전부 라지 2를 가진다라고 쳐도 2가 2개나 남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2명은 라지 2를 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1번과 2번이 전부 다 라지 2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만약에 1번과 2번이 전부 다 라지 2였다면 우선 만족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5번과 6번이
이, 2로 전부 다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또 뭐라 그랬냐면 1, 2, 3, 4의 나의 표현형은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1번과 2번의 표현형이 같아져 버렸죠? 즉 부모 중에 한 사람은 이, 2를 가지지만 나머지 한 사람은 이랑 그 옆에 다른 걸 가지고 있고요.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또 이, 2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5번과 6번 중에 누가 이, 2인지는 모르고요. 1번과 2번 중에 누가 이, 2인지는 몰라요. 자,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1, 2, 3, 4의 나의 표현형이 달라야 한다라고 했어요. 네, 1, 2번 중에 한 명은 이, 2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번과 2번의 표현형이 다르려면 그 다른 사람은 이 2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은 뭘 가져야만 하냐면 이 F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면 2는 우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G를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2처럼 보일 테니까 표현형이 같아져 버리겠죠. 그럼 표현형이 다르기 위해서는 한 사람은 EF여야 하고요. 밑에 자손에서도 한 사람은 EE이고 한 사람은 EF여야 합니다.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라지 2를 더했을 때 값이 6이 나오게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그 다음 단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문제에서 1, 2, 3, 4의 표현형이 전부 다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럼 1, 2 중에 한 사람은 2의 표현형을 나타내고 또 한 사람은 EF의 표현형을 나타내면 3번과 4번은 한 사람은 F의 표현형을 나타내야 되고 한 사람은 G의 표현형을 나타낸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G의 표현형을 나타내려면 그 사람의 유전자형은 무조건 GG여야 할 거고요. 그 나머지 사람은 F의 표현형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F가 있기는 그 옆자리에가 F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G가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누구의 유전자형이 정확하게 뭐인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이 정도로 유전자 풀을 쭉 세워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생각해봤더니 문제에서 또 뭐라 그랬냐면 2679의 나의 표현형이 전부 다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보면 2번을 EF라고 놔버렸죠. 6번도 EF라고 놔버렸네요.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 두 개를 바꿔볼게요. 1번이 EF이고 2번이 EE가 되도록 바꿔보겠습니다. 바꾼 다음에 여러 가지 옵션을 생각해 보고요. 이것도 성립하지 않으면 5번, 6번 사이의 유전자형을 바꿔서 고민해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선 2번과 6번의 유전자형은 달라지게 됐고요. 이번에는 7번 생각해 볼게요. 7번은 G는 하나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3번과 4번 중 한 명이 G일 텐데 그 사람은 G를 물려줄 수밖에 없으니까 7번은 G를 하나는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나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4번이 만약에 F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3번과 4번 사이에서 나온 7번 자손은 FG를 가지고 있을 거고 2번, 6번, 7번, 9번의 표현형이 전부 다 달라야 된다면 9번이 GG여야만 하는데 GG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즉 4번을 F라고 놓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의 유전자형은 FG가 됩니다. 그리고 7번은 유전자형이 FG일 수도 있고 GG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FG라면 자손에게서 G라는 표현형이 나와야 되는데 또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 FG가 아닐 거고요. 결국에 7번의 유전자형은 GG가 됩니다. 그리고 9번의 유전자형은 FG여서 표현형이 F로 보이면서 2, 6, 7, 9의 표현형이 모두 다 달라지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선 성립하도록 만들어 봤고요. 문제에서 또 뭐라 그랬냐면 3번과 8번의 나의 유전자형은 이형 접합성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3번을 GG라고 놨는데 GG는 동형 접합성이죠. 이형 접합성이기 위해서는 얘네들의 자리를 바꿔줘야겠습니다. 3번의 유전자형이 FG가 되겠네요. 그리고 8번의 유전자형 또한 FG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찾은 것 같아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가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 성염색체에 있다라는 거 찾았죠? 2번, 7번의 나의 유전자형은 동형접합성이냐? 7번의 유전자형은 GG입니다. 따라서 동형접합성 맞고요. 3번 볼게요. 구의 동생이 태어날 때 가와 나의 표현형이 8번과 같을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구의 동생이 태어난다 라는 건 6번과 7번 사이에서 다시 아이가 태어난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이때 8번과 표현형이 같을 확률을 구해보라 라고 했어요. 먼저 가에 대한 확률부터 구해볼게요. 이 둘 사이에서 자손이 나올 때 자손에게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은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8번과 표현형이 같기 위해서는 이 2개만 해당하게 되겠죠.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이번에는 나의 표현형이 8과 같을 확률을 구해볼게요. 이 둘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자손의 유전자형은 또는 2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8번과 표현형이 같으려면 한 가지가 있네요. 마찬가지 확률 2분의 1입니다. 그럼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8과 같을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4분의 1이 되겠죠? X입니다.